버핏이 찍은 셰일주 급등! 버핏이 찍으니 진짜 오르네? 이번에도 버핏이 한 건 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가 치솟기 직전부터 사들인 셰일 오일 기업이 마침내 터진 건데요. 올해 초부터 옥시덴털 주식을 매입했던 버핏은 현재 전체 보통주의 약 9%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 4일 옥시덴털 주가는 18% 치솟았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유가가 이미 급등세를 탔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매수 타이밍을 보면서 유가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미국 석유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조짐이 보이자 석유 기업 고위 임원들의 내부자 매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정유주와 원유 관련 ETF, ETN도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유가가 지정학적 이슈로 단기간 급등한 만큼 하락할 반전 가능성도 있어 정유 관련주에 대한 매도 시점을 고려할 때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언젠가는 우리도 버핏처럼 신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국민소득 35,000불 시대! 35,000! 4만! 가자!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큰 폭 반등한 데에는 경제 성장률, 물가, 원화 가치 등 모두 전년 대비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면 수년 안에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올해 국민소득 흐름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현 상태가 이어지면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소득 5만 달러까지는 1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처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던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6%만큼 경제가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4만 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2027년, 5만 달러는 203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한국이 4만을 넘어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골길에서 만나면 무조건 피하세요. 진짜 살짝 부딪혔는데 수리비가 얼마라고요? 요즘 거리에 전기차가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정비나 수리 때문에 애를 먹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차주들의 고충은 더 심해집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운전할 때 수입차보다 전기차를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충전 모듈이 외장 부품에 연결돼 충격에 손상되기 쉽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손상이 크지 않아도 신품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30에서 50% 더 높습니다. 높은 수리비는 곧장 비싼 보험료로 연결되죠.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사고 시 손상 가능성, 수리 비용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보험료가 더 비싼데요. 보험업계는 전기차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편사항은 정비소 부족인데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차주들은 정비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차량 경고등이라도 뜨면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아직 헤쳐나가야 할 관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더불어 전기차를 선택한 소비자들의 편의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이뉴스 머니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